드디어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 너무 헷갈리시죠?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은 다른데 정확한 정책 내용도 찾기 힘들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겁니다. 기준일이 언제까지지? 그럼 오늘 태어난 우리 아기는 지원금 못 받는 건가? 혹은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신청해도 되나? 택시나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할까 같이 막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으려고 보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몰라서 못 받거나 잘못 사용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편의점에서 골드바도 살 수 있다더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링킹 뉴스 TV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궁금증과 헷갈리는 부분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단 하나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10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지원금을 놓치거나 잘못 사용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편의점 골드바 구매의 진실과 배달앱 사용, 꿀팁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비밀, 누가 받을 수 있나 의외의 대상자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누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의 질문이 많았어요. 첫째, 신생아입니다. 정부가 처음 발표한 기준일은 6월 18일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은 지원금을 못 받는 건지 부모님들의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25만 원을 놓친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와 이해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조금 서둘러서 9월 12일 전까지 출생신고 마치시고 바로 이해 신청을 통해 우리 아기 몫의 지원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둘째, 안타깝지만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마음이 무겁지만 정확히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게도 취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신청은 물론이고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은 후에 돌아가셨다면 원칙적으로는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가구주였고 그 가구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가구주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았던 지원금 잔액을 남은 미성년 자녀가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셈이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셋째,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장병들입니다. 복무 중인 군인들은 주소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을 텐데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나라사랑 카드로 지급받으면 전국의 모든 군마트, 즉 PX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PX에서도 쓸 수 있다니 정말 유용하죠. 만약 오프라인으로 직접 받고 싶다면 본인이 현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비밀, 어떻게 신청하나 헷갈리는 대리 신청과 이사 문제. 자, 이제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특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최근에 이사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명확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공식 답변인데요. 제가 이 공식 답변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대리 신청입니다. 부모님 대신 혹은 자녀 대신 신청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죠. 대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 속부모, 자녀, 손주 등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챙겨서 지원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 지원금을 받을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면 형제 자매까지 대리인 범위가 확대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가족을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이사 문제입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에 이사했는데 어디서 신청해야 하죠?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기준일 이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새롭게 이사간 지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원금을 받은 후에 이사했다면 조금 복잡해져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았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사용 지역 변경 신청만 하면 이사간 곳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았다면 안타깝게도 사용 지역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사 가기 전 지역에서 모두 사용해야 해요. 그러니 곧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세 번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혹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을 하면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면 무려 5만 원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면 2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비수도권은 이미 수도권보다 3만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차액인 2만 원을 더 주는 거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정책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미성년자 자녀의 지원금 신청입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같은 집에 사는 가구주가 신청하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집에 성인인 가구주가 없거나 가구주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엔 미성년자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양육자가 바뀌었거나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도 이해 신청이나 시설장님의 대리 신청을 통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따로 사는 가구주가 아이 몫의 지원금을 받아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정부는 이런 경우 가구주가 수령한 지원금을 다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원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어디서 쓸 수 있나? 편의점 골드바와 배달앱의 진실.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원금을 무사히 받았다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기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되겠지? 하고 결제했는데 사용 불가 알림이 뜨면 정말 당황스럽죠. 사용이 안 되는 곳부터 확실히 외워두세요.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롯데슈퍼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상관없이 다 안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예외,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는 매장이라도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안에 있는 작은 안경점이나 네일샵 같은 곳들이죠. 그럼 편의점은 어떨까요?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편의점은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나뉩니다.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매출이 본사로 잡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지역 점주에게 잡히고 세금도 그 지역에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편의점은 가맹점이지만 혹시 모르니 결제 전에 여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되나요? 하고 한 번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편의점에서 골드바도 살 수 있나요? 최근 편의점에서 작은 골드바를 판매하면서 이게 큰 화제가 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가능하다입니다. 편의점이 가맹점이어야 하고 판매 방식이 중요합니다. 편의점 점원이 직접 바코드를 찍어서 결제해주는 MD 판매 방식이라면 소비 쿠폰으로 골드바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안에 있는 작은 골드바 자판기를 통해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편의점 사업이 아니라 결제 대행 사피지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골드바 하나하나 상품별로 구매를 제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편의점 업계와 만나서 지원금 취지에 맞게 생필품 위주로 판매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와 배달앱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곳이 많죠. 안타깝게도 키오스크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역시 결제 대행 스피지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배달앱을 통한 앱 결제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만나서 결제를 선택하고 배달 기사님이 오셨을 때 가게의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치킨이나 피자 시켜 먹을 때 이 꿀팁 꼭 활용해 보세요. 마무리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와 이해 신청을 마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이사를 했더라도 전입신고만 마쳤다면 새 주소지에서 신청하기 단 상품권 선불카드는 제. 셋째, 사용처가 헷갈릴 땐 대기업 직영이지만 생각하기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 편의점 직영점은 안 된다. 넷째, 배달앱은 만나서 현장 결제로 키오스크 대신 카운터에서 직접 결제하면 사용 가능하다. 어떠셨나요?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내 돈처럼 소중한 지원금 똑똑하게 알아보고 이런 하나까지 알뜰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직도 헷갈려하는 친구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